노다지 썰전입니다. 오늘은 한올바이오 파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973년에 설립된 역사가 꽤 깊은 제약사인데 2000년대 이후로는 글로벌 신약 개발, 특히 면역학 기반의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한올바이오 파마의 신약 파이프라인, 특히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인 FcRn 억제제 후보 물질들이 이 회사의 미래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이 혁신적인 FcRn 억제제 파이프라인의 강력한 임상 데이터와 또 확장 가능성을 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조금 신중하게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FcRn 억제제 기술 자체의 잠재력은 분명히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신약 개발이라는 과정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고 또 이미 시장 경쟁은 매우 치열한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핵심 파트너사와의 전략 변화와 같은 좀 현실적인 변수들도 있어서요. 성공을 단정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도 먼저 성과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FcRn 억제제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병을 일으키는 나쁜 자가 항체 있잖아요. 이 항체의 수명을 늘려주는 FcRn이라는 수용체가 있는데 그 기능을 막아서 나쁜 항체들을 빨리 분해시켜 없애는 그런 원리의 약물입니다. 한올의 대표 주자인 바토클리맙의 경우 중증 그무력증 MG 환자 대상 3상 임상에서 아주 좋은 결과를 보여줬어요. 특히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MG-ADL 점수가 5점 이상 개선된 환자 비율이 이게 업계 최초로 확인됐는데 이건 단순 수치 개선 이상으로 환자의 삶의 질이 정말 실질적으로 좋아졌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봐야죠. 그리고 또 자가항체 감소율도 한 70% 중반대로 아주 높게 나왔고요. 더 주목할 만한 건 최근에 발표된 그레이브스병 이상 결과인데요. 이건 정말 인상적이에요. 투약을 멈춘 뒤에 6개월이 지나도 환자의 80%가 정상 호르몬 수치를 유지했고 심지어 절반은 아예 다른 치료제 없이도 안정 상태를 유지했다는 거거든요. 이건 단순히 증상 조절 약이 아니라 어쩌면 병의 근본 원인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잠재력도 다들 아시겠지만 엄청나죠. 이미 알제넥스의 비브가르트가 상반기에만 17억 달러 매출을 올렸으니까요. FcRn 억제제 시장이 얼마나 큰지 딱 증명된 셈이고 성장 속도도 기존 블록버스터인 휴미라보다 빠르다고 하고요. 한올은 얀디에 더해서 바토클리맙의 이런 성공 가능성을 바탕으로 차세대 물질 IMBT1402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건 바토클리맙을 효과는 유지하거나 어쩌면 더 높이면서 IG 항체 감소율 최대 80%까지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콜레스테롤 상승 같은 부작용 우려는 낮춘 약물이에요. 이미 MG보다 시장이 3배에서 많게는 15배까지 더 큰 6개의 주요 적응증에 대한 임상을 시작했고 특히 그레이브스병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질환에서는 어쩌면 동일기전 최초 신약, 즉 퍼스트인 클래스가 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를 통해서는 미국 등에서 로열티를 받고 또 일본처럼 직접 관리를 가진 지역에서는 자체 판매를 추진하는 이런 투트랙 전략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2028년까지 계속해서 중요한 임상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저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우선 신약 개발 성공률 자체가 낮다는 점을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한올바이오 파마도 과거 안구건조증 치료제로 임상 3상에서 그것도 2번이나 실패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트너 리스크도 이게 그냥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핵심 파트너사인 이뮤노반트가 사실상 바토클리맙보다는 차세대 물질인 IMBT-1402 개발에 더 집중하겠다고 방향을 틀었잖아요.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바토클리맙의 10개 적응질 확장 계획은 사실상 접었다고 봐야죠. 이렇게 파트너사의 전략 변경은 언제든 우리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입니다. 경쟁 환경도 정말 치열하고요. FcRn 억제제 시장에는 이미 강력한 선두주자인 알제넥스가 자리를 잡고 있고 존슨앤존슨 같은 막강한 자본력과 개발력을 갖춘 빅파마들도 다 뛰어들었습니다. 게다가 바토클리맙은 2021년에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부작용이 확인됐어요. 물론 관리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경쟁 약물들과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다른 파이프라인을 좀 봐도 그 파킨슨병 치료제는 뉴럴1이라는 새로운 타겟을 공략한다는 점에서 혁신성은 있지만 이제 막 임상 1상을 마친 정말 초기 단계입니다.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려면 빨라야 2028년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건 뭐 아직 갈 길이 너무 멀다고 봐야죠. 그 이뮤노반트의 전략 변경을 꼭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오히려 가장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IMBT1402의 영령을 집중하겠다는 일종의 선택과 집중 전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IMBT1402는 바토클리맙의 성공 가능성을 이어받으면서도 부작용은 줄이고 또 잠재적으로는 훨씬 넓은 환자군에게 쓰일 수 있으니까요. 이게 성공하면 파급력이 훨씬 클 수 있죠. 그리고 바토클리맙 자체의 우수한 임상 데이터는 한올이 직접 권리를 가진 일본 같은 중요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상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뮤노반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도 있는 거고요. 글쎄요, 저는 그래도 파트너사가 기존 약물의 개발 집중도를 낮춘다는 신호 자체를 가볍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MBT1402가 정말 그 기대만큼의 결과를 보여줄지는 아직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거고요. 또 하나 한올바이오파마가 자체적으로 특히 경쟁이 그렇게 치열한 일본 같은 시장에서 신약을 성공적으로 출시하고 판매할 역량이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좀 물음표가 붙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장 잠재력 측면에서 보면 FcRn 억제제 시장의 성장성은 이미 증명됐고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한올의 약물들이 보여준 데이터, 예를 들어 그레이브스병에서의 그 지속 효과라던가 아니면 IMBT1402가 개발 중인 피하 주사, 그 오토인젝터 제형 같은 편의성은 충분히 경쟁 우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그레이브스병 시장 중에서 기존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환자 수가 약 33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건 중증 급류력증 약 2만 명보다 훨씬 큰 이 시장이거든요. 이 시장에서 만약 퍼스트인 클래스가 된다면 그 가치는 정말 엄청날 겁니다. 네, 물론 시장은 크지만 그 시장을 노리는 경쟁자들이 너무 막강하다는 게 문제죠. 알제넥스는 이미 시장을 선점해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했고 존슨앤존슨 같은 회사들은 뭐 자금력이나 개발 경험 면에서 거의 압도적입니다. 그러니까 바토클리맙의 콜레스테롤 이슈를 완전히 해소하고 IMBT 사용이가 이런 경쟁 약물들과 비교해서 정말 확실하게 뛰어나다는 점을 결국은 데이터로 입증해야만 하는 거죠.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치료가 어려운 질환에서 효과를 보이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존슨앤존슨도 FcRn 억제제로 류마티스 관절염 임상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FcRn 파이프라인이 중요하지만 한올의 전체 그림을 좀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실패했던 안구건조증 치료제도 새로운 제형으로 다시 도전하고 있고 또 파킨슨병 신약처럼 완전히 새로운 분야로도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는 노력이 분명히 보이고요. 2028년까지 계속해서 중요한 임상 결과들이 발표될 예정이라 성장 동력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또 외부와의 협력, 그 오픈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죠. 그걸 통해 새로운 파이프라인 확보에도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2030년까지 최소 3개의 신약을 상업화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고요. 안구건조증은 아무래도 실패 경험이 있다는 점이 좀 마음에 걸리고 파킨슨 경우 성공하더라도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현재 한올바이오파마의 기업 가치는 FcRn 플랫폼, 그러니까 바토클리맙과 특히 IMBT 사용이의 성공 여부에 좀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임상이 혹시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 이런 가능성은 신약 개발 과정에서는 늘 열려 있다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들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올바이오파마가 FcRn 억제제 분야에서 보여준 그 강력한 임상 결과와 차세대 물질 IMBT1402의 뚜렷한 잠재력, 그리고 이뮤노반트와의 전략적 협력 및 자체 상업화 노력을 통해서 글로벌 신약 개발 기업으로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발표될 임상 데이터들이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을 더욱 확실하게 뒷받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유망한 기술과 후보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치열한 경쟁 환경, 그리고 언제든 변할 수 있는 파트너사의 전략, 또 신약 개발 과정 자체의 높은 불확실성, 이런 것들은 여전히 중요한 위험 요인입니다.
특히 차세대 주자로 기대를 모으는 IMVT1402의 최종 임상 결과와 시장에서의 실제 경쟁력, 이것이 앞으로 한올바이오파마의 미래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난 양측의 의견 모두 귀담아 들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의 미래는 결국 앞으로 공개될 구체적인 임상 데이터들과 또 시장의 냉정한 평가에 따라 달라지겠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올바이오파마의 행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아마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